네, 우리 주한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잘 길게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그런 논거를 보면 원전 사고가 치명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 해결료 관리가 어렵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뭐 추세는 탈원전이다. 이런 그 전제하에 탈원전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원전이 그렇게 치명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0여 년간 뭐 전 세계에서 18,000년 가동년 동안 치명적인 사고, 사상이 일어났던 사고는 단 한 번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지만 체르노빌 사고 한 번 있었고 후쿠시마 이런 데서는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원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들이 있는데 경주에서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그런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에 의한 거다. 우리나라는 쓰나미가 없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과도한 그런 우려를 할 필요 없다. 여태까지 지진으로 그렇게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 처리에 대해서도 현재도 지금 가능한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웨덴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핀란드에서 이미 그 지하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앞으로는 더 기술이 발전해서 더 싸고 효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용 해결료를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원전 수는 사실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쭉 증가 중에 있고 31개국의 원전 운영국 중에서 이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는 5개국인데 이제 대만이 곧 취소를 할 거고 아마 우리나라도 취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 사실 이게 이제 일본 동해안에 있는 원전 부지 5개 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닥친 그 동일본 대진 때 닥친 쓰나미 파고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그 후쿠시마 사고보다 더 큰 그 쓰나미 파고가 왔던 오나가와 발전소라는 게 저기 빨간 그 진앙 바로 앞에 있죠. 거기 잘 건질 수 있는 건 견고한 안발 위에 건설이 되고요. 뭐 여러 겹의 이런 그 다중 방벽이 있습니다. 원자로가 있고 그다음에 원자로 바깥 이제 그 원자로 경납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이제 6mm 두께의 이런 철판이 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주 굵은 팔뚝만한 철근으로 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처음으로 사고가 났던 3마일 그 사고 현장인데 여기 보면 저 검게 돼 있는데 저기는 이제 사고가 났던데 저기 사실 가려져 있는데 저기는 멀쩡하게 잘 가동되는 원전이 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이 3일 만에 그 원전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제어실에서 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서는 방사성 물질이 전혀 유출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견고한 경납 건물이 잘 방사능 물질을 가둬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나라 발전소는 다 저렇게 견고한 경납 건물이 있는 거 발전소입니다. 그 사용 해결료는 그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거 60년, 40년 동안 발생한 그 사용 해결료를 전부 한 곳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발생량이 아주 적습니다. 저거는 스위스에 있는 그 저분장 모습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저게 2개 발전소에 50년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발전소인데 구글 맵으로 이렇게 보면은 40년 이상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원자력 발전소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보관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이 나올 때까지 이제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처분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리 용기로 한 5cm 정도 되는 구리 용기에다가 사용 해결료를 넣어서 한 지하 400m 정도에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에 이제 물이 잘 침투를 안 하는 점토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하면은 뭐 10,000년 동안 이렇게 사용 해결료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도록 이렇게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게 입증이 됐고 그게 이제 핀란드에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개국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국가 수는 적지만 우리가 그 국가의 GDP를 보면은 70%, 전 세계 70%의 GDP를 해당하는 국가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원전은 그만큼 선진적인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원전수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 지금 기존 31국에 더해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나라가 4개, 그 다음에 또 계획 중인 나라가 이렇게 6개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공론화 이후에 10월 공론화 이후에 한 3, 4일 뒤에 국무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이제 탈원전 로드맵이 확정이 됐고 거기서 지금 오늘 문제가 되는 이 신한울 3, 4, 5기의 건설 백지화도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약에는 그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쪽 진영에 있는 분들, 원전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공약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없이, 그러니까 정책을 공약을 정책화하는 그런 적절한 과정이 없이 그거를 이제 성급하게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일단 탈원전 지조가 지난 연말에 결정이 된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정했고 또 그것이 이제 이번에 정해진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정했고 그래서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와 편견 속에서 이제 탈원전 기조가 결정이 됐는데 그게 전력 수급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수요가 설비는 줄이고 에너지 설비를 줄이니까 에너지 수요를 팍 줄이는 그런 식으로 수요 관리를 요구를 하고 그거를 넘어서 이제 그 수요 관리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뭐 60년간 탈원전이 되니까 괜찮다 정부에서 주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원전 산업은 우리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원전 산업은 그냥 급속하게 붕괴가 된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 그림이 이제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는데 창원 어느 지역에서 중소기업 사장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선반을 팔아서 이렇게 직원들 봉급을 준다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전 산업이 붕괴되다 보니까 이제 일단 수출 경쟁력도 약해지지만 신용이 떨어져 만약에 성사가 되더라도 그 부품을 적기에 조달하고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원전 이 수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신한울 앞으로 이제